네,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떤지 상황실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김진만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송 전에 둘이서 막 분노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장 이게 뭐냐. 그래서 첫 번째 상황실은 시장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코스닥 정말 지친다 지쳐 제 심정을 적었는데 하락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고 저는 좀 억울한 게 이렇게까지 공매도로 인해서 기관 외국인이 매도할 거면 일단 한 달 동안 공매도 이후 재개한 이후에 지수가 상승하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금 확보하세요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좀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 없이 공매도 영향 단기적일 거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고선 지금 외국인 기관 다 매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네, 이거 정말 저도 이제 욕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정말 안 좋은 제가 이제 약간의 자정작용으로서 조금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네. 그런 기능보다는 오히려 진짜 정말 기관과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에는 이제 또 수급이 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코스피 대형주에서 조금 이제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정말 무차별 공매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다 이제 코스닥 같은 종목 같은 경우 어제 CJ는 실제로 이제 거래 대금의 거의 30% 이상이 공매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무차입 공매도라기보다는 진짜 거의 무분별한 공매도가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는 이거를 이제 실제로 오전장에서는 약간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나오는 척하면서 이제 약간 10시 이후에는 정말 이제 과감 없이 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네. 시장에서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정말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지금 하락폭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오히려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정말 무차별적인 정말 공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조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방송을 이제 막 증권사 이제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제 보고 계신다면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이제 정치가 있지 않으면은 지금 정말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정말 한국 주식 시장이 더욱더 매력이 없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순기능은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해외의 경우에는 무차입도 아니고 그리고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유독 그런 거에서 단점들이 좀 있다고요. 네,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무차입 공매도도 정말 큰 문제지만 이제 공매도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상환 기간이요. 상환 네. 기간이 이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정말로 이제 예를 들어 1년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 당연히 한두 번 정도는 폭락이 이어질 수 있었는데 공매도 세력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이에 반면에서 손실을 입는 그런 구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도적인 단발적인 장치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사실 준비 기간이 많이 길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준비를 했는데도 이 정도 상황인 거면은 정말 이제 단단히 준비했다라고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제도적 장치가 또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 경우에 정말 이제 위험한 장이 있지 않을까. 정말 실망스러운 이제 이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존버님께서 그러셨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고치고 나서 공매도 재개한다고 한 거 아닌가요? 하는데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도 악화됐고 그리고 사실 속상한 건 지금 계속 지수가 빠질 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샀어요. 나아질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실적 좋고 호재가 나올 만한 종목들이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여러 이야기를 듣고서는 총알을 모아가면서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니 지수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사실 실제 그 기간 동안 많이 매도한 주체는 누군가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올해는 정말 기관과 외국인들이 정말 양방으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네. 개인은 상대적으로 정말 강매수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이제 묻지마 매수로 이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즘 분산이 많이 됨으로써 조금 이 지수 방어력이 좀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닥이 하락폭이 조금 더 깊은데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조금 더 있었으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하락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지수로 페이크를 넣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온 어떤 상황입니다. 차트인가요? 코스피도 그렇고 특히 이제 조금 코스닥이 좀 위험한 차트가 맞으니까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다 뺐습니다. 이제 저 이상 올릴 때는 거의 한 달 동안 고생해서 올리고 지금 그러니까요. 7거래일 만에 거의 하락폭이 사실 이제 121선을 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121선 밑꼬리를 다행히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가 지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불분명하다고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정말 이제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네. 뭐 안타까운 점은 뭐 오늘도 이제 장이 끝나면 하지만 뭐 단기적에 불과하다 이런 리포트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뺄 거 다 빼놓고 단기적이라고 말하면 그건 또 직무유기죠. 아무튼 코스피 코스닥 지친다 지쳐 이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그럼 줄일 수 있는 방법 김진만 팀장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시죠. 네, 일단은 바스켓이 비어 있다는 건 당연히 어느 정도 담을 수도 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네. 이제 많이 하락폭이 깊을수록 반등의 시그널이 왔었을 때 정말 이제 투자가 잘 돼 있어 하면은 반등의 라인에 올라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정말 이제 오늘이 저점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내일도 저점일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을 거고요.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현금을 종목처럼 생각하셔서 현금 확보에 좀 주의 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이 확보됐었을 때 이런 반등폭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혹은 이제 새 신규 매수를 통해서 하락폭에 조금 어느 정도 만회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속으로 님이요. 공매도는 매년 있어왔고 작년 한 해 금지된 거였잖아요. 요즘 개미들이 공부도 더 많이 하니까 잘 이겨낼 겁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 저희도 공부하면서 손실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는 잠시 접어두고 그럼 종목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상황실에서는 LG상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LX홀딩스가 출범하면서 LG상사 또 여기 실적도 좋았잖아요. 지금 LG상사를 둘러싸고 있는 호재들 그리고 상황들 전해주시죠. 네, 뭐 LX홀딩스가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요. LG그룹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승계 절차가 딱 나와 있었습니다. 장자 우선 승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형제가 각각 이제 분할을 했고 이제 마지막 3남인 이제 구분준 회장 이제 LX홀딩스 회장이 되실 분께서 이제 분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전통적으로 원래 이랬습니다. 이제 LG 그룹 자체가 워낙 이런데 이럼으로써 이제 좀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혀 이제 나오지 않는 정도로 안정적으로 좀 계속 승계를 하고 있고요. LX홀딩스는 뭐 LG 상사, LG 하우시스, 그다음에 실리코닉스, LG MMA 등 좀 알짜 회사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는 한 8조 정도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재계 한 50위권 정도 이제 그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G상사는 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놓았는데 그러면 이 시장 안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의미를 부여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더 가져가봐도 괜찮을지 김진만 팀장님 LG상사 어떻게 보세요? LG상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워낙 이제 가지고 있는 관련 업종 단순히 이제 LG상사만 좋은 게 아니라 섹터 자체가 좋습니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좋고 그다음에 삼성물산도 좋고 종합물류 상사들이 워낙 이제 해운주나 철강주가 좋은 만큼 여기 당연히 이런 종합물류 회사들도 되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정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중에 정말 이제 탑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물류 쪽 자원 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서 두각을 많이 드러내고 있고요. 뭐 차트상으로도 정말 부담 없는 자리입니다. 이제 막 부각을 받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32,000원 전후에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장이 밀리게 될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32,000원에서 이제 전후로 한 5% 미만 왔다 갔다 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손절 안 하는 걸로 해서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따로 제시해드리지 않았고요. 목표 주가 4만 원, LG상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SK텔레콤은 어떨까요?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자사주 소각이 발표가 되는데 2조 6천억 원 규모더라고요. 왜 하는 건지 그로 인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영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SK텔레콤이 2조 6천억의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하는데요. 정말 이제 이 정도 이게 그 비율로 따지면 사실 삼성전자가 소각을 한 게 금액적으로는 가장 크지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의 비율로 따졌으면 SK텔레콤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소각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장에서 호재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많이 보고 있고 소각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주식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즉 품절주가 된다는 말인데요. 품절주가 된다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가치가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이유는 사실 SK 지주사 혹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T1, T2로 나눠지게 되는데 사실 알짜 회사들은 SK텔레콤이 중간 지주 역할을 맡게 되는데 사실 하이닉스가 맡게 되는 이제 T2 쪽으로 메인 알짜들이 많이 옮겨지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주주들의 반박 심리에 따라서 좀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이런 불만을 만회하겠다. 그런 이제 다시 채찍은 아니지만 당근을 먼저 제시를 함으로써 이제 좀 긍정적인 주가, 이제 뭐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사주 소각을 통해 메인 알짜들이 T2로 이제 지주회사가 전환이 될 경우에 그런 주가 하락을 막아주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 합병이라는 것은 물러났으니 투자자들 달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이란 카드를 또 내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SK텔레콤 오늘도 한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의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오늘 좀 시장이 밀리면서 좀 네. 장대 음봉이 나온 좀 맞아요. 모습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사실 위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이제 반성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장이 워낙 안 좋아서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마무리될 것 같은 이슈에는 조금 손이 선뜻 나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21선 기준으로 해서 조금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제 SK텔레콤을 사시는 분들께서는 절대 단기적인 마인드로는 접근하시기보다는 장기 투자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KT나 LG U+에 비해서 조금 이제 주가 하락폭이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나중에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만 추천드리고 매수가는 이제 29만 9천 원 정도의 매수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32만 원 정도로 제시드리고요. 역시 이 종목 또한 손절가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성 또한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뭐 손절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주의해야 될 건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호텔 신라인데요. 1분기 실적 선방했고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가 어제에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오늘도 이 시장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지금 호텔 신라가 갖고 있는 매력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호텔 신라가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이제 사실 코로나19 전후로 해서 사실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익성 개선이 정말 이제 이부진 사장 주도하에서 정말 수익성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 여행주, 항공주 굉장히 이제 적자 경영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자폭이 많이 줄고 수익성 개선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연코 이제 호텔 신라는 그 중에서 최고급으로 볼 수가 있고요. 뭐 적자 사업도 그렇고 사업 전체 전반적으로 질적 전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타 종목군에 대비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호텔 신라 저희가 전일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소비 시즌의 시간이 온 것 같다. 그래서 소비주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언뜻 해주셨거든요. 김진만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호텔, 여행, 면세 이쪽 컨택트 관련주들 이제는 좀 봐볼까요? 사실 이제 주가는 6개월 저 앞에 있는 이 호재를 선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만약에 5월이니까 11월 정도에 있을 이제 실적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사실 매력적인 구간은 조금 지난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호텔 신라도 지금 리포트 나오는 게 플러스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력적이진 않지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제 너무 이제 선반영이 많이 돼 있고 백신 사실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요. 네, 국내에서도 그렇고 사실 해외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한국의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이슈가 아닐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 종목보다는 떨어진 종목들을 사는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대감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가격 전략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사실 이제 호텔신라는 안 좋다거나 제가 이제 약간 보수적인 거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매수할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매수가는 86,000원이죠. 이제 5일선 꼬리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이제 한 61선이 마무리되는 한 8만 원 초반대의 손절가를 좀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 주가 10만 원, 손절가 8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마지막 상황실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그린 플러스를 갖고 와봤습니다. 높은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어요. 어떤 회사인지 보니까 뭐 원자재가라던가 곡물가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던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이제 좀 약간 시스템 반도체처럼 이제 농업을 좀 시스템화해서 하는 그런 이제 스마트팜 관련주로서 일단 일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전체적으로 비철강도 워낙 좋고 이제 곡물 가격 지금 선물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연코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난다는 거는 그래도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정부 사업, 스마트팜 관련 사업에서는 좀 독보적으로 농업 관련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안 좋지만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요. 이제 시작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마인드 봤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린 플러스 그럼 여기서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원자재가 상승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이 사이클은 좀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원자재 사이클 조금 더 2, 3분기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뭐 워낙 이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데 한국에서도 스마트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생이 가능할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영위하는 관련주들은 정말 지금 주도 섹터가 아니지만 2, 3분기 혹은 내년까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뭐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일단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조금 낮은 가격에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과열 예정 종목이기 때문에 주봉상 5일선인 14,600원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주봉상 이제 여기 밑꼬리 라인이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그린 플러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시장에 대한 불만사항 쫙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지수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저희 많은 분들이 또 이벤트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TV도 보시면서 태블릿 PC도 하면서 채팅하면서 위로받네요. 오늘 같은 날은 계좌 딱 닫아놓고 그냥 채팅하면서 같이 이런저런 화도 내보고 서로 위로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버텨보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채팅방에서 나눠주고 계신데요. 저희도 공공이사님 덕분에 힘내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치킨 교환권 이벤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진만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